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2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겼고 2명이 실종됐는데 한인 상점들도 인접해 있어 한인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강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시뻘건 불길은 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한순간에 집어삼켜버립니다. 소방관들이 진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순식간에 불이 옆 건물로 번지면서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건물 두 채가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은 최초 불이 난 건물에서 가스와 관련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Preliminary evidence suggests a gas-related explosion. That investigation is ongoing. 이 사고로 인해 실종자 2명을 비롯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이번 사고로 최소 2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4명은 중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스 폭발이 일어난 곳은 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현장 근처 이스트빌리지는 한인 업소가 많아 한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2년 6개월 동안의 임기를 마친 손세주 뉴욕 총영사의 이임 리셉션이 개최됐습니다. 손세주 총영사는 미주 동포들이 있었기에 한인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월 한국으로 돌아가는 손세주 뉴욕 총영사의 이임을 기념하는 리셉션이 개최됐습니다. 맨해튼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리셉션에는 각계 한인 단체장들과 정계 인사들 15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한인 사회를 위해 노력해준 손세주 총영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손세주 총영사는 먼 타지로 이주했음에도 성공적으로 정착한 미주 동포들이 있었기에 한인 사회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며 미주 한인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저런 얘기를 떠나지만 여러분이 그 대한민국에서 이곳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계속 성원하겠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서로 만나 소식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임 리셉션에 참석한 마크 민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손세주 총영사는 자신에게 동료를 넘어 소중한 친구였다며 앞으로도 한미 관계 발전에 이바지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In more personal terms, Ambassador Son was not only an important colleague over the last 3 years, he became a good friend. He's a warm, supportive person. I've enjoyed our friendship. I'm sure in future years he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support the Korea-American relationship. 리셉션 이후에는 론킴 뉴욕 주하원의원과 정재균 미주 평통 뉴욕 협의회장이 각각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신임 뉴욕 총영사로 내정된 김기환 전 주미대사관 공사는 오는 4월 7일 부임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차기 회장에는 브리지단 프로그램 커미티 부회장이 당선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맨해튼 코스모스 백화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100여 명의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표 이후 바로 진행된 결과 발표에서 브리짓 안 프로그램 커미티 부회장이 최다 득표를 받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As an organization and as a community of Korean American lawyers, we want to reach out and have a deep impression in the world affairs, and that's a good starting point for that. 오는 6월 임기를 마치는 이균 변호사 협회장은 신임 회장을 도와 활발한 활동으로 협회 회원을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We also have grown from our membership from 250 dues paying members to currently about 500 dues paying members. Our hope is to increase that up to 2,000 members in the near future.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브리짓 안 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전 세계 600여 재외동포재단에 402만여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주말 한글 학교에도 900여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전 세계 95개국 664개 재외동포 단체에 올해 401만 9,7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한 곳당 평균 6,054달러를 지원하는 셈입니다. 재단은 전 세계 117개국의 1,875개 주말 한글 학교에는 운영비 962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교당 5,132달러를 지원하는 셈입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올해 지원금 심의 역시 거주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거주국 주류 사회와의 교류 활동을 통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고령과 부르동포 등 소외계층 지원, 소수민족 커뮤니티 간의 교류 활동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주의 완만한 인구 증가폭이 날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섭게 춥고 무더운 뉴욕 날씨보다는 따뜻한 플로리다로 이민자들의 유입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뉴욕주 총 인구는 플로리다주에 밀려 4위로 내려왔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2014년 전국 카운티별 인구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기준 플로리다 인구는 1,990만여 명을 기록하면서 뉴욕주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1년간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30만 명 가깝게 늘어난 반면 뉴욕주는 5만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뉴욕주의 인구 증가폭이 적은 것은 기후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한겨울 날씨가 혹한에 가까울 정도로 춥고 좋지 않은 반면 플로리다주는 겨울에도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2013년부터 2014년 인구수 증가가 가장 큰 광역 도시권으로는 텍사스주 휴스턴, 우들랜드가 14만 6,371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엘링턴이 13만 1,217명으로 2위,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가 9만 797명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뉴욕에서도 불체자들은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건설 등 일용직보다는 안전성이 있는 서비스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2007에서 2012년 정부 데이터를 토대로 불체자의 33%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건설과 채굴업의 15%, 제조 설비 수리업의 14%, 세일즈와 사무행정 지원의 13%, 전문 매니지먼트나 사업, 재무의 13%, 운송과 배달 8%, 그리고 농수산 산림관리가 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별로는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 레저나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와 건설 일용직이 많았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와 로드아일랜드는 제조업, 매사추세츠는 교육과 보건 서비스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 경제가 불황을 겪었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불체자 수가 47만 5천 명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18만 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조나 건설업은 대부분 일용직이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의 필요성 때문에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요즘 흔히 사용되는 말 소통이 백구경찰서의 새로운 치안 방식으로 도입됐습니다. 백구경찰서는 SNS를 통해 주민들과 쌍방향으로 치안 정보를 주고받아 범죄를 예방하고 이민자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백구경찰서가 트위터 등을 활용해 주민들과 쌍방향으로 치안 정보를 주고받는 새로운 방식의 선제 치안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일이라는 이름의 이 방식은 뉴욕시경이 트위터 등을 통해 주민에게 생활과 치안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동시에 주민들로부터 각종 치안과 범죄 관련 정보를 제보받는 방식입니다. 백구경찰서는 지난 7월 토머스 컴포트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트위터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백구경찰서는 트위터를 통해 관할 지역의 주요 범죄를 지역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주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트위터에서는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이민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백구경찰서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3,69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일정이 잡히면 학생은 당연히 응시해야 하는 그런 시대도 이젠 지나갔습니다. 뉴저지주 새 표준시험 거부 법안이 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시험도 이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제 주하원 본회의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서면으로 시험 거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학부모나 학생 보호자가 시험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시험 거부 의사를 학교 측에 밝히면 해당 학생이 시험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학교 측이 시험 시간 동안 미응시 학생들에게 별도 공간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새로 도입된 새 표준시험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제대로 된 거부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미응시 학생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일어왔습니다. 최근 워렌 카운티 호프 타운십 학군에서는 시험을 거부한 8학년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강제로 컴퓨터 스크린 앞에 앉아 있어야 했던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주 상원 본회의와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정식으로 입안됩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절제된 건전한 음주 문화 확산이 시급한데요. 펜실베니아 대학이 캠퍼스 내에서 알코올 도수가 15도 이상인 주류의 섭취를 금지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은 오는 4월부터 캠퍼스 안에서 알코올 도수가 15도 이상인 주류의 섭취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캠퍼스 외부에서라도 학교 당국이나 학생 그룹이 주최하는 행사일 경우 15도 이상의 주류 섭취가 금지됩니다. 대학 측은 캠퍼스 경찰 등을 통해 캠퍼스 내외에서 음주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는 다트머스대도 알코올 도수가 15도 이상인 주류의 섭취와 반입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브라운대와 버지니아대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음주 규제 대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학들은 교내 성범죄 근절과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캠퍼스 내 음주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대학에서는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음주로 인한 대학생 사망자는 1,8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의 섭취를 금지하는 대학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북가주 트레이시의 한 주택가에 곰이 나타났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트레이시라는 도시에서는 마을에 곰이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곰은 가로수를 타고 올라가 있었고 동네 주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등 곰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결국에는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곰을 구하러 나섰고 마취제 3방울 맞고서야 곰은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I'd have to say this is my first bear rescue in 30 years.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사람과 곰 모두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인근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터넷에서 왕따를 당하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성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가족과 소풍을 즐기며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진 26살의 리지 벨라스케스. 동생들과 마차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점심도 먹습니다. 여느 20대 여성처럼 꾸미는 걸 좋아하고 수시로 셀카도 찍는 그녀지만 비쩍 마른 외모 때문에 어딜 가나 주목을 받습니다. 몸무게 1kg의 미숙아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몸집이 작았고 자라면서도 살이 붙지 않았습니다.
they have very little muscle mass. Their limbs look very thin, spindly. Many of these children, they die very early. 그녀의 병은 소아 면역 이상증. 세계에 단 3명의 환자만 있을 정도로 희귀한 질병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아 몸무게가 30kg을 넘지 못합니다. This is my foot. I have no fat on the bottom of it. So when you walk so much on the same part and it's so thin already, it's gonna get a fracture. 또 워낙 체력이 약해 20분마다 고열량 음식을 먹어 에너지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살아가던 그녀는 몇 년 전 인터넷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I decided to go look for music on YouTube and that's when I found it. I don't even know why I clicked on it, but I did and that's when I lost it. 8초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4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괴물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고 방송과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Basically what this syndrome causes is that I cannot gain weight. Yes, it does sound as good as it is. 이제 그녀는 연 200회 이상 강연에 나서는 희망 전도사이자 인터넷 왕따 방지 운동가로 변신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신도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유튜브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I want them to also be able to relate to me and to think I've been in that situation too. This is how she overcame it and I can use that in my life to make things better. 오해와 편견의 손가락질을 받고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를 누리꾼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5년도 정시 합격자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듀크 대학교는 가장 먼저 올해 정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뉴욕대와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오늘 합격자를 발표했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내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또 하버드와 예일대,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 코넬대와 펜실베니아대, 브라운대와 다트머스 칼리지는 오는 31일 일제히 합격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맨해튼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을 대체하는 새 터미널을 뉴저지주에 건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현재 노후된 터미널을 재건축하는 데는 최대 105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 부담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뉴저지주에 새 터미널을 세우는 것이 비용적으로 큰 이익이라고 밝히고 버스 승객들은 열차로 맨해튼까지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뉴저지 뉴욕과 저지시티를 잇는 폴라스키 스카이웨이의 양방향 운행이 매주 주말마다 8시간 통제됩니다. 뉴저지주 교통국은 개보수 공사를 위해 오는 27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양방향 운행을 8주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교통국은 1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공사로 스카이웨이 수명이 75년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맨해튼 지역 번호 212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면서 212 번호를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1947년부터 사용되어 온 212 번호는 맨해튼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2 번호가 이미 오래전에 고갈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끊이지 않으면서 반납되는 212 번호를 확보해뒀다가 판매하는 전문 브로커 업체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쌀쌀한 가운데 한두 차례 눈이나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은 전날과 비슷한 기온에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